네. 자, 여러분이 종목을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2023년 끝자락에서 이 이슈를 공개하는 가장 적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청룡의 해라고 하던데 네. 증시는 과연 꽃길일까 아니면 가시밭길일까? 가시밭길일까? 근데 가시밭이어도 워낙에 가시밭을 많이 뚫고 와가지고 올해는 꽃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가시밭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시밭이었고 가시도 굉장히 좀 굵은 가시였다. 그래서 오히려 네. 뒤에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게 없었다. 강해진 한 해였다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뼈아프게 또 2023년 시장을 보내셨을 우리 투자자분들, 올해 증시는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라든지 또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시장의 네. 키워드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혼란스럽고 대응하기도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 이제 2024년 증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과연 우리가 2024년에는 조금 더 속 시원한 상승장, 꽃길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그 가운데서 또 대응 전략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겁니다. 꽃길일까 가시밭길일까? 네. 항상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감하실 겁니다. 중간은 없고요. 자, 김진환 전문가부터 여쭤보죠. 네. 내년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꽃길 하겠습니다. 꽃길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손가람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가시밭길 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인가요? 갈렸어요. 이럴 수가.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진환 전문가부터 물론 가시밭이 중간에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꽃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증권사들 전망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나오는데 뭐 상고하저, 뭐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분기별로 나누면 어떨까 뭐 이런 그쪽에서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당장 뭐 저희가 뭐 멀리 뭐 하반기 뭐 내년 막 미국 대선 11월까지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당장 내일이 궁금한데 네. 저는 우선 1분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장이 좀 좋아야지 뭐 우리나라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투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1950년 이후로 S&P 500 지수가 8주 연속 랠리를 할 경우에 그 다음 2, 3개월 동안 상승한 이력이 뭐 거의 100%입니다. 한 1분기 되네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1분기까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연속 랠리를 기록할 경우 그 다음에 8.9% 상승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제 3월 이후로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뭐 우리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긴 한데요. 뭐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고 네. 유동성 장세는 이미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도 뭐 이를 반영해서 지금 상승증에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 코스닥, 코스피 모두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이고 이런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따라 지금 사고 있는데요. 코스피 하면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여기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뭐 외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뭐 시총 1, 2위이긴 한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HLB라든가 그런 뭐 셀트리 헬스케어는 뭐 이제 뭐 합병이 됐지만 여러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뭐 외인이 계속 지금 매수해 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즉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뭐 당장 이걸 단타 작업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내년 그렇죠. 초까지 보고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12월 달에 들어오는 자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선 당장은 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보지는 말고 1분기까지는 우선은 좀 맑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7월 고점이 2,668포인트인데 거의 지금 이 부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으면 한 2,750선까지도 충분히 트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앞에 좀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한 900선까지는 충분히 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 사주는 게 아니라 코스피 샀다가 그 다음날 뭐 코스닥 사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번갈아 가면서 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거 말고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디램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디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부터 디램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이렇게 반도체가 못하니까 뭐 자동차가 좀 이끌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가 이제 수출을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디램 반도체의 상승은 내년 이제 못해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 2025년 초까지도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가거든요, 이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거의 뭐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선반영돼서 벌써 올해 이제 뭐 여름부터 이제 반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우선은 1분기까지 반도체 정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의 어떤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살짝 폭발적 성장세는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뭐 대신에 물론 이제 꾸준한 이제 성장은 지속될 건데 2차 전지가 살짝 주춤할 때 저희 바이오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왜냐면 아까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 뭐 단기적으로 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레고캠 바이오가 벌써 지금 신호탄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HLB도 이제 올라오고 뭐 알테오젠 뭐 기타 한올바이오파마 다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1분기까지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을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또 개인들의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뭐 저희 고점 판독을 보통 개인들의 어떤 매수 자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개인들의 지금 자금이 저희 지나가다가 아주머니들께서 뭐 삼성전자 샀니 뭐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와야 이제 고점이거든요. 예, 그런 인간 지표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네. 상황상 저도 최근에 이 회사 앞에서 어떤 분께서 한 몇 달 전쯤에 2차 전지 엄청 갈 때 그 BM인가 뭔가 그게 뭐지? 막 이래가지고 네. 이게 고점인가? 소위 생각을 수 있어요. 했었거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이게 수치적으로도 뭐 CMA 잔고 총액이 74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에 57조였는데 17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풍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중시로 넘어올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 장들이 MMF에서 이제 대기 자금, 이제 기관들이 채권에 투자한 자금도 이제 주식으로 넘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뭐 괜찮아 보이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거래 융자 잔액도 이제 1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16조에서 이제 한 달 반 사이에 1조 정도 오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좀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코스닥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이 되죠. LNF, HLB, 뭐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있던 수급들이 좀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코스닥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던데 이쪽은 어떨까요? 되게 좋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도 좀 증명을 좀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들이 뭐 거의 양극재 관련주들이 뭐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리튬 가격도 상승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 포스코나 이제 에코프로 계열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빠르면 이제 2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증시에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라가면 모든 섹터가 다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뭐 여러 저희 이토마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테마로서 이제 순환매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좀 유동성도 좋고. 근데 이제 1분기 이제 끝나면서 2분기로 갈 때 이제 저희 금리 인하가 되는 거 맞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찍힐 때 그때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년 기대감인데 너무 상반기만 얘기를 해서 네. 하반기는 살짝 얘기 드리면 이제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선도 있고요. 11월에 그다음에 뭐 러시아랑 이제 폴란드에 이제 대선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 좀 있고. 근데 일본 통화 정책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총 3회에서 6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즉 입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지금은 뭐 상관없겠지만 상반기 이후에 가면서 이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신흥국 멕시코랑 인도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자금이 인도나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이제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길은 꽃길인데 그 꽃길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겠다. 과연 이 꽃길이 좀 쭉 이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상반기 조금 더 가까운 시점에 대한 전망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앞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맞아요.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아요. 자, 네. 그럼 이번에는 가시밭길.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맞을 만큼 맞고 살았기 때문에 맞아.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않으려면 좀 맞고 자는 게 낫다. 두드려 보는 거죠. 네, 두드려 보는 돌다리도. 거죠. 네. 가시밭길입니다. 어떤 내용을 좀 집중하십니까? 일단 세계적인 경기의 흐름이 네. 아직까지는 완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그럼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다양한 지표들이 회복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가장 첫 시장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등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연말의 흐름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나오는 주도주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가 상승을 견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예수금이 적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매를 노려보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그 주도 섹터가 상승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지 여부 그 흐름을 체크해 본 이후에 아니면 그 흐름이 어떤 섹터가 나올지를 본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그 외에 이 미국 시장 외에도 이 중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등락폭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 경기가 굉장히 등락폭이 큰 시장인데 어느 정도 연말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네. 뭐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리스크 해결 안 빼놓고 됐죠. 네. 알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아직까지도 뭐 고용 지표나 기타 등등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얼마 전 이번 주만 해도 휘토류 관련 이슈 굉장히 많이 나왔죠. 휘토류라든지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런 미국 중심의 시장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 재편이 되는 상황
또 있고 또 한 가지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들 속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더해서 무역 분쟁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장을 본데 된다면 시장의 마무리,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대형주 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내거래일이나 휴장일이 길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대형주들의 연말 좋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 섹터를 움직였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연말 이런 펀드라든지 증권사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한 대형주들의 상승, 이 점은 상반기에 추가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매크로 이슈 살펴봤으니까 국내 이슈 이것들을 통해서 국내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자체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개별주들, 소형주들, 테마주들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후에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주의할 점 함께 보시면서 이 주의할 점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워낙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실 날 것만 좀 줄여도 결론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저도 그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 은행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 건설 부진이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저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좀 화끈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좀 망하게 돈도 내버려 두는 것 많으면서. 같은 그런 예.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 아닌가, 공산당의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근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이 부양 의지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증시에 너무 이렇게 연동하기보다는 중국 증시에도 좀 연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안화에 또 이제 환율이 좀 연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면은 또 원화가 또 약세가 되고 또 이제 또 환율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내수주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하면 이제 화학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 하락 때문에 이 화학주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관련주가 그러니까 중국 내수주나 화학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순환매로 인해서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리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요. 송가람 대표께서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단기 급등주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식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치 관련주들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 정치 관련주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크게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호재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로는 호재 소멸 측면에서 윗골을 크게 달면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외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급등한 이후에 위에서 고점에 있는 2배, 3배 이상 올라가 있던 종목분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개별 이슈로 올라온 종목군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주의해야 될 테마들을 싹 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2024년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안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게 되면서 좀 더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김진환 전문가는 중국에 대한 부분 좀 보고 그리고 송가람 대표는 단기 급등 섹터를 네.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